70대인데 통장에 1억 원 있으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할머니.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75세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돈 아까워.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 대체 누가 쓰라고 모은 거지? 통장엔 1억이 그대로 있었지만 여행 갈 다리도, 친구들 만날 기력도, 심지어 음식 씹을 이도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 당연히 건강이나 돈 문제겠죠? 틀렸습니다. 1위 원인은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게 짊어진 보이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사자들은 그게 짐인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평생 지고 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 건강, 돈, 체면.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삶을 깃털처럼 만들 7가지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게 뭔지 알면 소름 돋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벗어던지세요.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도 내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더 이상 짐 지고 살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녀라는 족쇄를 끊으세요. 한 70세 어머니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문자도 씹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얼굴 비춥니다.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저 애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 전화 잘 안 받아. 우리 아들도 바쁘다고만 해. 그런데 한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는 아닐까? 어머니가 화를 냈죠. 뭐,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지운 건 아니냐고.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라 짐을 준 걸까? 다음 날 어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무 간섭했나 봐.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너도 내 인생 살아. 사랑한다. 그리고 석 달간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들이 나를 잊는 거 아닐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어요? 혹시 화났어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거든요. 아들아, 엄마 괜찮아? 그냥 내가 바쁠까봐 연락 안 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놓아주니까 날아오는구나.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감시당한다고 느낍니다. 한 며느리가 친구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 나 40살인데 왜 밥 먹었는지 보고해야 돼? 자녀는 더 이상 7살 아이가 아닙니다. 30대, 40대 어른입니다. 스스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인생도 꾸려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걱정할까요? 진짜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자녀를 짓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하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어머니처럼요. 자주 전화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5분만. 짧게. 아들아, 엄마야. 잘 지내니? 바쁘면 전화 끊어도 돼. 사랑한다. 끝.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 짐 벗어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 이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 강박에서 탈출하세요. 한 응급실 의사가 폭로했습니다. 매일 밤 응급실에 오시는 70대 환자분이 계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CT, 심전도, 혈액 검사 다 해도 이상 없어요. 그런데 3일 뒤 또 오세요. 이번엔 머리가 아프다고. 그 환자 1년간 응급실을 63번 방문했습니다. 검사 비용만 800만 원. 그런데 진짜 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결과 건강 염려증이 있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 노인보다 7년 짧았습니다. 왜일까요? 병이 없는데도 불안 때문에 과도한 검사와 약물을 복용하면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당신은 건강해지려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당신을 더 빨리 죽이고 있습니다. 한 72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체크리스트가 시작됩니다. 무릎 통증 체크, 허리 통증 체크, 두통 체크, 소화 상태 체크, 온몸을 스캔합니다. 어제보다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은데 이 두통은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닐까? 일주일에 병원을 3곳 다닙니다.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매번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안 됩니다. 의사가 뭔가 놓친 거 아닐까? 그러다 한 의사가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물어볼게요. 통증이 정말 심해진 건가요? 아니면 통증에 대한 걱정이 심해진 건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난 1년간 할아버지 검사 기록을 다 봤어요. 정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1년 내내 나는 아프다고 믿으며 사셨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통증과 싸운 게 아니라 통증을 찾아다닌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 염려증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영양제. 하루에 10알 이상 먹는 노인들. 의사도 모르게 중복 처방받고 서로 부작용 일으키는 약을 동시에 먹습니다. 건강해지려다 건강을 잃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출할까요? 통증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통증은 야, 몸 좀 쉬어 하는 신호입니다. 약통 대신 운동화를 신고 일주일에 2번 30분만 땀 흘리세요. 등산, 수영, 춤, 뭐든 좋습니다. 완벽한 건강은 환상입니다. 통증을 적으로 보면 공포가 되지만 친구로 보면 신호가 됩니다. 병원을 줄이고 약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세요. 그 순간 당신은 건강 염려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세 번째, 돈이 당신을 가난한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상속 전문 변호사가 폭로했습니다. 유산 상속 후 5년 안에 형제 간 연락 끊는 비율이 67%입니다. 부모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자식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1000명을 추적했습니다.
돈을 많이 쓴 그룹과 돈을 아낀 그룹 중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결과가 경악스러웠습니다. 돈을 많이 쓴 그룹이 평균 4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래 살려고 돈을 아끼는데 그 돈이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78세 할머니의 참담한 고백입니다. 통장에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일본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비용 120만 원. 너무 비싸. 나는 안 가라고 거절했습니다. 5년 후, 그 친구 한 명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다른 친구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함께 여행 갈 친구가 없습니다. 통장엔 1억 5천이 그대로 있지만 함께 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120만 원 아낀 게 뭐가 대수야?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바로 돈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돈을 모을수록 가난해지고 돈을 쓸수록 부자가 됩니다. 여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에 100만 원과 90세에 100만 원. 같은 돈일까요? 70세에 100만 원은 제주도 여행, 맛집 투어, 친구들과 온천. 90세에 100만 원은 병원비 일부, 요양보조. 같은 100만 원인데 가치가 10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할아버지는 80세 되면 세계 일주하겠다며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비행기도 못합니다. 돈은 있는데 쓸 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68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나 유산 없다. 내가 다 쓸 거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랑 최대한 많이 놀 거다.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 해외여행, 손주 생일마다 레스토랑, 명절마다 호텔에서 가족 모임. 5년간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들들이 불만 가질까요? 오히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남겨주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게 100만 배 좋아요. 솔직히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서 함께 만드는 추억이 진짜 유산이구나. 자, 정리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당신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야,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5만 원이면 됩니다. 그 5만 원이 10년 후 500만 원보다 가치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부려먹으세요. 자, 세 번째 짐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 당신의 집이 당신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 집에 10년 넘게 안 입은 옷, 5년째 창고에 쌓인 상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비닐봉지들 있으시죠? 그 물건들 정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버리는 게 두려워서일까요?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한 69세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2개 방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입었던 옷, 자녀들이 쓰던 책상, 깨진 전자제품.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라며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게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해서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닫아놓고 살아요. 집에 있는데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바로 물건이 만드는 감옥입니다.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버리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한 40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물건들을 버리면서 울었어요. 아버지는 이걸 모으느라 평생을 보내셨구나 싶어서요. 당신이 아껴서 남긴 물건들, 자녀에게는 버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다.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미련을 선행으로 바꾸세요.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라면 기부하세요. 중고나눔, 자선단체. 이 옷을 진정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쓰임의 가치를 다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버리는 게 아니라 선물하는 겁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비워보세요. 내일은 옷장 한 칸, 모레는 신발장.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72세 할아버지는 3개월간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넓어지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청소도 30분이면 끝나고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돼요. 물건을 줄이는 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 복잡한 생각까지 정리됩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을 물건 창고에서 편안하게 쉬는 호텔로 바꾸세요. 물질적 소유는 삶을 무겁게 하지만 공간의 자유는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듭니다. 자, 4번째 짐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5번째인데 이건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5번째, 피곤한 인간관계를 탈출하세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까?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스트레스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의무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절 못해서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관계들. 한 71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20년 넘게 만나던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만나면 누구 자식 자랑, 누구 집 자랑, 그리고 안 온 사람 험담. 집에 오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 가면 나도 험담당할까봐 계속 나갔죠. 그러다 코로나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 모임이 싫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모임이 재개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나 이제 안 나갈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지만 할머니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만나고 싶은 2~3명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노년에는 양이 아니라 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가, 빠지는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남 후 불평과 험담만 남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68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안 좋아서 모임을 줄이려고 해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해하던 사람들도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소중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만나면 기가 빨리는 관계는 짐입니다. 나를 웃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고독력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5번째 짐도 내려놨습니다. 6번째,
체면에서 탈출하세요. 이 나이에 추리닝 입고 마트 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스마트폰 모른다고 하면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옷을 입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신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남의 시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티셔츠를 입히고 거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당신을 쳐다봤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균 50%가 봤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단 5%만 알아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 신경 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쁩니다. 한 60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동네 마트 가도 정장 입고 화장 안 하면 절대 외출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편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혼자 싸운 거였구나. 지금부터는 편한 추리닝 입고 다닙니다.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친구들 앞에서 나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라고 솔직히 말하면 늙었다고 놀릴까봐 숨기고, 돈 없다고 하면 쪽팔릴까봐 없는 돈 쓰면서 모임 나가고, 이게 바로 체면의 감옥입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연기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남의 평가에 맡기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70세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늙어서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편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남들 입장에서는 웃기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오늘부터 남들 보기 좋은 옷 대신 내가 편한 옷을 입으세요. 화장 안 하고 외출해도 괜찮습니다. 추리닝 입고 마트 가도 됩니다. 이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솔직함의 용기를 가지세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 이거 잘 몰라. 좀 가르쳐줘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오히려 더 멋있습니다. 한 69세 할머니는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영 어려워. 너가 선생님 해줄래? 손주는 기뻐하며 가르쳐줍니다. 아는 척하다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내가 드러나고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가 남아돕니다. 자, 6번째 짐도 내려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노년은 이래야 한다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멋진 노후를 보내야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마지막 족쇄입니다. 한 6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TV에서 본 건강한 노년 프로그램에 충격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등산하고 채식하고 요가하고 책 읽는 할머니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5시 알람을 맞췄습니다. 첫날은 힘들게 일어났지만 둘째 날은 실패. 채식도 사흘 만에 포기. 요가는 몸이 안 따라줘서 중단.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완벽한 노년을 꿈꾸다가 오히려 불행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노년 같은 건 없습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멋진 노년은 편집된 환상입니다. 진짜 노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실패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점을 추구하지 마세요.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30분 계획했는데 20분만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한 70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충의 미학을 알았어요. 대충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완벽을 포기하니까 즐거움이 생겼어요. 실수했어도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시 하면 돼.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친절이 높은 노인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70% 낮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짐을 이겨낼 에너지가 됩니다. 거창한 목표를 버리세요. 대신 오늘의 소명을 찾으세요.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이런 사소한 일이면 충분합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창한 버킷리스트보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한 73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 갑니다. 이게 내 소명이에요. 빵집 아줌마랑 농담 나누고 따뜻한 빵 사와서 아침 먹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죠. 거창한 건 없어도 행복해요. 비교를 멈추세요. 저 사람은 70대인데 등산도 하던데, 우리 친구는 세계 여행 다니던데. 이런 비교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가만 물으세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놨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강박, 체면, 돈 불안, 쓸모없는 물건, 피곤한 관계, 그리고 완벽함의 환상. 이 7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완벽한 노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나만의 노년을 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거창한 계획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답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홀가분하고 충만한 노년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홀가분한 삶의 비밀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더 이상 짐을 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서랍 하나 비우기, 자녀에게 잔소리 안 하기, 편한 옷 입고 외출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유쾌하게 웃으며 가볍게 사세요. 그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홀가분한 비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지혜가 될 겁니다. 오늘도 가장 유쾌하고 홀가분한 하루 보내세요.